우리 지역의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알아보고 소통하는 시간 시사 토크쇼 이슈앤 팩트체크입니다. 여러분 드론 잘 아시죠? 드론을 통해서 물품을 배송하는 K-드론 서비스가 현실화됐습니다. 지난달을 시작으로 우리 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김천시가 선정돼서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자, 과연 드론 배송이 무엇인지 새로운 배송 서비스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향후 확대 계획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드론 기술 및 제품 개발 기업 CEO이신 김건홍 대표, 그리고 김천시 미래전략팀의 안대영 팀장 두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건홍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드론이 물건을 공중을 통해 배송한다. 예전에 뭐 SF 영화 드라마라든가 상상에서만 가능했던 일인데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모든 택배 물품이 가능하지는 않을 테고, 근데 어떤 방식으로 배송이 이루어지는지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드론 배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문을 하는 것을 빠르게 받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드론은 우리가 잘 가지 못하는 도서 지역이라든지 산간 지역을 갈 때 물건을 배달을 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상자에 담아서 드론에다가 탑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지정된 항로를 통해서 자동으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드론이 제일 처음에 이륙을 해서 정해진 항로를 따라서 비행을 하고 도착지에 도착을 하면은 물건을 떨어뜨리든지 아니면은 기체가 착륙을 하면은 사람이 가지고 가든지 하는 형태로 배달을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그 전자 항법에 따라서 정해진 경로를 가게 되는 것이군요. 그렇죠. 네. 다 자동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안전상의 이유로 이륙지와 착륙지에서는 사람이 항상 대기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송 받는 분이 실외 지역에서 수령을 할 수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내가 15층 사는데 창문 열고 받을 수는 없다라는 아직까지는 얘기고.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지난 7월에 제주도 그리고 이제 우리 김천을 비롯해서 전국의 아주 극소수 지역에 드론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경북에서는 저희가 이제 3년 연속 드론 실정 도시에 선정이 되어서 하고 네네. 있고요. 그 외 지역으로 대부분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도서 지역 위주로 많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뭐 대표적으로는 제주, 부산, 인천 이런 도시들이 저희하고 같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각 도시들이 이제 최대 배달을 15곳까지 할 수 있게끔 가이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김천 같은 경우는 그 캠핑장이라든가 전원주택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섬이라든가 항만, 섬과 육지를 연결할 때는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데 김천은 내륙 지방이라 김천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그런 특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배송 지역을 일반 산업단지 내 그리고 도심 지역 그리고 공원 지역 이렇게 세 군데로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른 지역과의 어떤 차별화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저희가 산단 내에 배송을 하고 있는데 산단 내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급작스럽게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배송해 줄 수 있는 그런 협약 관계를 이미 체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송 거점으로 마련한 곳 바로 옆에 보면 MRO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패키지화해서 배송하는 사업을 지금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로 확대됐다는 게 큰 의미가 있네요. 네. 저는 산업단지라고 말씀하셔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뭘 시켜 드시거나 이 정도까지만 생각했는데 각각 필요한 부품들을 빨리 전달해주는 아주 유용한 용도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나 주문할 수 있는 건지 어디서나 가능한 건지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그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사실 누구나 주문을 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주문을 하시는 분이 저희가 배송을 할 수 있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만 일단은 주문을 해서 그 물건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해진 15개 지역에 아직은 한정되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확대될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여지는 있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전국 어느 가가호 다 배송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확대될 여지는 있습니다. 네. 드론 배송을 받은 분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신기하기도 할 테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지난 코로나가 원인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비대면 배송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졌고 거기에 저희 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선도적으로 이 사업에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업 초창기에는 불만도 사실은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상할 수 있는 음식을 배달 받으셨을 때 그 배달 주문자분이 댁에 안 계신데 물품을 두고 갔을 경우에 예, 이런 경우에는 컴플레인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컴플레인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어떤 배송 물품도 저희들이 뭐 모든 물품을 다 배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제한적으로 배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꼭 배송 받으시는 분들과 그 어떤 통신을 통해 가지고 배송을 바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품 배송 무게도 정해져 있지 않나요? 최대 뭐 3kg, 4kg 이렇게 너무 무거운 거는 당연히 배송할 수는 없겠죠, 아직. 네, 맞습니다. 현재 드론의 그 물품을 들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저희들이 배송을 하기 때문에 아주 고중량의 뭐 예를 들어서 쌀 10kg짜리를 배송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배송 거리도 어느 정도 한정돼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무한정 멀리 갈 수는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기체가 그 수용할 수 있는 그 배터리의 용량, 그다음에 기체가 비행할 수 있는 기체의 그 어떤 페이로드라든지 수용 능력에 의해서 반경 뭐 지금 현재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반경 15km 이내는 충분히 배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활성화되면 참 좋겠네요. 나중에 이게 더 확대가 돼서 다른 시군, 접경 지역을 넘나들 때는 뭐 군사라든가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든가 이런 제약 조건이 많이 생기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그 시 내에서 시내에서. 하나의 시 내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나중에 갔을 때는 이 옆에 시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저희 그 주문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시와 시 간의 협약 또는 시 위에 있는 그런 어떤 저희 그 상위 그 기관의 이런 지원이라든지 또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 대표님 드론도 그러니까 드론이 아니라 일반 배송도 잘못 배송되는 경우 있잖아요. 오배송. 드론 배송도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처법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 아직까지 그 오배송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 출발지와 도착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물건 자체의 오배송이 일어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특정 지어 가지고는 가야 되는데 그 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대상으로 배달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 배송 사고이지 저희는 도착지 하나에서 여러 개의 집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집이 하나의 배송지를 공유하는 형태다 보니까 사실 그런 형태의 배송 사고는 일어나기는 쉽지는 않고요. 이제 다만 기계의 오작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체가 사고가 난다든지 해서 중간에 뭐 기체 추락 또는 기체가 도저히 그 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배송을 아예 하지를 못한다든지 이러한 사고들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하늘을 나는 비행체다 보니까 날씨라든가 뭐 폭풍우라든가 비바람 혹은 뭐 건물 밀집도가 높으면 지형도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런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습니다. 이런 대비도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는 비가 1mm라도 한 방울이라도 오면은 비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을 계속 개선을 하면서 비가 오더라도 배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기술과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바람, 그러니까는 폭풍우가 오거나 아니면 태풍이 오지 않는 한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수준의 바람에서는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과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팀장님. 드론이다 보니까 당연히 카메라가 달려 있을 테고 사생활 침해 논란도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인가요? 사실은 드론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서 그게 지금까지도 해결 안 되는 숙제입니다. 그렇죠. 네. 어제도 제가 그 중앙부처 관계자들하고 잠깐 면담도 있었는데 그 사생활 침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참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분들한테 이해를 시킬 때 이 현재 촬영하고 있는 이 현 상황이 녹화를 해가지고 뭐 보관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드론이 비행하는 상황을 관제사들이라든지 운행하시는 분들이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실시간으로만 그 영상을 이용하는 거지 그걸 녹화해서 보관하고 그렇진 않다라고 일단 안내를 드리고요. 또 실제 그 드론에서 촬영된 영상을 한번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건데 드론이 비행하는 고도가 낮게는 한 40m에서 높게는 한 150m 상공에서 비행을 합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현재 군사용 드론이 아닌 이상 저희들이 어떤 상업 목적의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 수준이 막 그렇게 확대되어 가지고 개인의 신상을 정확하게 이렇게 촬영하는 수준의 카메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뭐 현실적으로 안내해 드리는 그런 것밖에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낮게 날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새가 그 지상을 보듯이 버드 아이라고 하는 것처럼 네. 높이 나니까 일단 걱정이 없고 내 방 창문 앞에서 드론이 3초 이상 정지해 있으면 뭔가 의심스러운 거지만 그냥 지나가는 거는 배송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직 그런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드론이 굉장히 활성화되면 지상에서 교통사고가 나듯이 드론끼리 부딪힌다든가 혹은 주파수 이상 등등등 갑자기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교통사고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대비 교육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산하 공공기관을 두어서 하듯이 네. 드론 역시도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향후에 이제 드론 간의 추돌 사고, 드론 자체의 추락 사고 등에 대한 사고 조사에 대한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근홍 대표님, 그 글로벌한 세계 유명한 쇼핑몰인 아마존이 몇 년 전에 드론 배송을 시작했는데 생각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물론 뭐 지형 규모가 다르니까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론이라고 하는 신기술은 좋고 그 다음에 빠르게 배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좋으나 그것이 얼마만큼의 경제성을 가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민간 기업에서 이것을 접근을 하기에는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온전히 민간의 분야가 아니라 이런 복지라든지 다양한 부분으로 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제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있는 방법이 실패를 했다 뿐이지 지금 새로운 도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업체 중에는 월마트도 현재 드론으로 배송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 짚라인이라든지 또는 그 구글에서도 심지어 구글에서도 이 드론 배송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현재는 그 시장 자체가 작으나 2030년까지 봤을 때 드론 배송 시장 자체가 연 50%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세계의 유수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향후에는 굉장히 좀 획기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드론의 기술도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인 부분들도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는 성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고 건물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장점으로 작용할까요? 아니면 혹시 단점일까요?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도심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고 그리고 경제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밀집된 그 형태의 주거 형태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봤을 때는 그럼 드론이 누구랑 경쟁을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오토바이 배달과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은 사실 오토바이 배달보다 빨라야 되고 오토바이 배달보다 편리해야 되고 오토바이 배달보다 싸야 되는데 드론이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사실 그건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으나 그러니까는 그 이 드론이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 같은 도심과 같은 환경이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드론이 이 도심에서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경쟁 상대가 너무나 강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토바이 퀵 서비스 업체가 불안에 떨 필요는 없겠네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영역도 다르고. 네. 근데 이제 우리 김천이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김천 같은 규모의 다른 시도 있고 그런데 김천이 왜? 라는 의문점도 갖고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말씀하시기를 김천시가 드론 산업의 최적지고 앞서가는 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점을 좀 설명해 주시죠. 최초에 저희가 이 드론 산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해당 지역 상공이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하늘인지를 먼저 확인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건데 사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하늘은 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군에서 통제를 하고 네. 있고 그리고 민항기가 다니기 때문에 그 범위 속에 못 들어오게 규제가 엄격합니다. 하기야. 예. 근데 저희 지역의 일부 하늘 공간은 굉장히 넓은 하늘 공간이 그런 규제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빠져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군사 작전 구역하고 비행 금지 구역 사이에 상당한 공간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드론 산업을 지역에서 발전시켜 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한 것이 지금은 360억 규모의 드론 자격 센터를 갖추어서 뭐 20에 350m짜리 활주로도 갖추고 있고요. 네네. 또 21년도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해서 드론 실정 도시 공모에도 선정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드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드론이 비행을 할 때 주민들이 그 촬영에 대한 그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거부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역으로 지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의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활용 못 하고 있는 사례도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을 모셔놓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고요. 또 가깝게 저희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드론을 하고 있는 지역을 직접 모시고 가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산업이 앞으로 지역에 이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덕분에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주민 수용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좀 더 쉽게 어떤 도전적인 산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이점이나 편리함을 잘 알려드리면 그 촬영에 대한 공포감도 없어지겠네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물건을 전달하는 시스템으로서 도구로서의 드론이 아니라 산업 경제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경영하시는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 볼 때는 김천 드론 산업의 인프라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가장 그러니까 드론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네. 큰 메리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인천, 서울, 경기도 지역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는 비행을 하려고 하면은 2시간씩, 3시간씩 이 기체를 들고 나가가지고 비행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그냥 10분만 나가면은 비행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네. 물론 이제 그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군, 경찰 그리고 소방 당국하고도 협조를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비행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최적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김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지리적인 그 위치적인 네네.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20분만 가면 KTX를 타고 20분만 가면 대구가 나오고 대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1시간만 가더라도 부산, 서울 전부 다 접근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기술, 제품 또는 사람과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만날 수 있다라는 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당장 바로 옆에는 또 구미가 산업단지인 구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 또는 이러한 저희 가공 같은 이러한 기술이나 제품 같은 것을 지원을 받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김천이라고 하는 곳은 드론이라고 하는 사업을 수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렇군요.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업체의 선정이나 운영에 있어서도 굉장히 꼼꼼하고 까다롭게 그래서 선정되셨기 때문에 이걸 수행하시는 겁니다만 난립해도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까다롭죠. 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기준은 까다로우나 사실 그 진입 장벽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많은 드론 업체들이 희망을 하는 것도 규제가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규제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만약에 드론이 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근데 그 사고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다쳤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인상을 심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규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나 그러나 어느 부분은 좀 풀어줬으면은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 이러한 그 약간의 좀 딜레마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러한 그 파이를 점점 키우면서 산업을 발전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나 그런데 그것이 너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타당한 규제는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는 드론 배송. 자, 이제 두 분 마지막으로 드론 배송의 발전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님부터. 네, 저희 시가 그동안 대외적으로 알려졌을 때 그냥 분명한 것은 도농복합 도시로만 알려져 왔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혁신 도시가 지정이 되고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미래 산업을 지역의 어떤 새로운 먹거리로 발굴해서 지금은 계속해서 지원도 하고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드론 기업들이 지역을 방문해서 안착하고 또 그런 첨단 산업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첨단 산업으로 거듭나는 김천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건웅 대표께서도 마지막으로 바라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드론 산업을 이 드론 산업 또는 회사가 커지기 위해서는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양한 업체, 다양한 기관의 도움과 그 다음에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다양한 업체 또는 다양한 기관들이 이 김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이 산업을 같이 키워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제품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한 개발, 이 발전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우리가 개발을 하는 드론이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세계에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막 발걸음을 시작한 새로운 산업입니다. 하지만 4차 산업, IT 강국이 우리 한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나라보다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K-드론 배송이 무엇인지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김건웅 대표 또 안대영 팀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새로운 신세계 배송 서비스인 K-드론 배송, 물품뿐만 아니라 산업을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임에 분명하고요. 그리고 요즘 응급실 가기도 쉽지 않은 세상에서 심장, 구급 장치라든가 다양한 구급용품을 배송할 수 있는 첨단 의료 산업의 도움으로서도 드론이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제도라든가 시스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만 확대가 돼도 좀 편리하게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주제로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